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흔히 부동산 가격 하락 시그널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첫 번째로 본다면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 그래요.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안 돼. 그러니까 미분양이겠죠. 따라서 분양받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된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 하락 시그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YTN 뉴스에 의하면 미분양 주택이 6달째 증가세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고점이 꺾이나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주택산업연구원의 자료에 의해도 미분양 물량의 추이인데요. 그렇죠.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물량이 좀 있었죠. 그런데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2021년 초반까지 이처럼 미분양 물량이 급속하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미분양이 없어졌다라는 얘기는 누군가가 미분양된 물건을 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미분양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부동산 경기가 좋다,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측에 있는 이 그래프 즉 2021년 하반기 이후부터 이처럼 미분양이 살짝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부동산 하락 시그널 두 번째로 본다면 입지가 우수한 아파트도 청약 경쟁률이 저조해진다는 거죠. 서울 아파트도 분양 미달이 속출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언론에서는 수도권 덮친 미분양 아파트 공포라고까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봐도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의하면 서울 미분양 주택 현황입니다. 2022년 2월달 기준인데요. 2월달 기준으로 하면 서울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 총 47호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 47호의 면적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즉 예를 들어서 15평 미만이 되겠죠. 8평짜리, 9평짜리, 10평짜리 요런 아파트들이 무려 43호를 차지했다. 전체 미분양 물량 47호 중에 43호다. 거의 어떻게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미분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요, 3월 말 기준하면 서울 미분양 세대수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한번 보죠. 그래요. 서울 미분양 주택 3월달 기준한다면 전월 대비해서 미분양이 133호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3월 말 기준에서 133호니까 저번 달 47호에 비한다면 미분양 물량이 급속하게 증가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특히 저번 달 미분양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중심이 아닌 전용 면적 40에서 60제곱미터, 아파트 평수로 따지면 18평에서 23평 사이가 되겠죠. 이러한 주택들이 미분양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주택이 무려 116호나 미분양이 되었다. 여기에 고분양가 논란 때문에 서울 청약 경쟁률이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서울 청약 경쟁률이 4분의 1 토막, 즉 4월 7일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홈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2.69대 1로 작년 50.29대 1에 비해서 크게 낮아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4분의 1 토막이 났다. 즉 서울에서도 이제 아파트 청약을 좀 안 받으려고 한다? 그래요. 청약 경쟁률이 이처럼 뚝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야 고분양가 원인, 또한 고금리, 또한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이 안 되는 등등 이러한 부분이 분양권 시장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부동산 하락 시그널 세 번째로 본다면 기존 아파트들의 거래량, 매매 거래량 감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의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2021년 5월 달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4,901건, 또 6월 달에는 3,900여 건, 이처럼 매매 거래량이 좀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작년 하반기 이후, 즉 작년 11월 달 1,360건, 12월 달 1,100여 건, 그리고 올해 2022년 1월 달 1,088건, 2월 달에는 810건밖에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3월달 들어서는 대통령 선거 기대감,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규제를 풀어준다고 하니까 대통령 선거의 기대감 때문에 3월달에는 1,431건으로
잠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증가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월 달에는 다시 985건으로 또다시 급감했다는 거죠. 이 부분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하락 시그널 네 번째로 본다면 차후 공급량의 증가. 그래요. 공급 물량 앞에는 뭐 장사가 없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물건을 싸게 판다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누군가가 난 이거 꼭 팔아야 돼 라고 한다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택 공급은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서요,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뒤늦은 인식하에 2018년 8월 달에 상계 신도시 30만 호 발표했죠. 또한 2020년 8월 달에는 서울에 36만, 수도권에 127만 호를 상계 신도시 포함이겠죠. 다 포함해서 이제 127만 호의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했어요. 그래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2021년 2월 4일 서울에 32만 추가, 인천 경기도 29만 추가 등등 해서 83만 원을 또 추가로 짓겠다.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총 합치니까 전국적으로 200만 호 이상의 주택 건설을 하겠다라고 발표하였죠. 200만 호 어마어마한 주택 공급이지 않습니까? 이에 차기 정부 들어서는 이를 더 보충해서 총 250만 호를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였던 겁니다. 250만 호. 200만 호보다 또다시 50만 호부터 증가가 됐어요. 따라서 어찌되었든 주택 공급이 어렵네, 힘드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 분양 가격이 올라가네, 안 올라가네 등등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아무튼 앞으로 주택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또한 이러한 주택 공급 계획은 실제적으로 2023년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고 2025년에는 상계 신도시가 입주 물량이 터져 나온다는 얘기죠. 이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하락 시그널 다섯 번째로 본다면 경매 물건의 증가인데요. 그래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경매 물건이 증가되겠죠.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쭉쭉 올라가. 그러면 경매 물건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사고자 하는, 낙찰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낙찰 금액이 올라가는 거고,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 떨어질 것 같아, 지금 사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낙찰을 안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매장에 가보면 낙찰 금액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지옥션의 2022년 3월 경매 진행 건수와 낙찰 가율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입니다. 여기 우측에 보시면 2021년 12월 달에 1245건, 그리고 2022년 1월 달에 1253건, 그리고 2022년 3월 달에는 1415건. 요거 보면 이제 경매 물건이 살짝 증가되지 않나. 그러니까 경매 진행 건수 아파트가 좀 증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요 흐름은 경매 물건은 좀 더 나올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또한 전국 아파트 낙찰 가율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낙찰 금액이 높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많이 썼어. 경쟁이 많아. 그러면 낙찰 금액이 올라가고, 경쟁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좀 안 사고자 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이 증가되면 낙찰 금액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여기 빨간색 낙찰 가율을 봐도 작년 9월달 107.6%, 작년 10월달 106.2%에다가 이제 서서히 떨어져가지고 2022년 1월달에는 97.1%, 또 2월달에는 97.4%, 3월달에는 96.4%로 이처럼 100% 미만으로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부동산 하락 시그널, 그런 시그널이 이처럼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어느 정도까지 해줄 것이냐, 이 부분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중요하게 달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요, 대선 공약처럼 부동산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한다면 차기 정부에서 5월 10일 이후
완전히 이제 부동산 규제를 확 풀어. 재건축 풀고, 재개발 풀고, 일기 신도시 특별법 다 해주고, 취득세, 양도세 다 인하해주고, 대출 규제 완전 풀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또다시 꿈틀거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 규제를 지금처럼 중장기 계획이다. 이렇게 돌려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풀어주는 거 아니다. 임기 내에 차후에 하겠다라고 한다면 부동산의 가격은 부동산 하락 시그널에 묻힐 가능성도 많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5월 10일 이후 쏟아질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동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5월달 여러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관심 있게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